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9시 32분입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은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중요한 날이었는데요.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냐면 목요일 날 S&P 지수가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부터는 사실 오버슈팅을 줄 수도 있었단 말이죠. 오버슈팅 하면서 막 급등 랠리를 이어갈 수도 있었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멈췄다는 거, 이런 점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. 금요일날 저녁쯤에 제가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가 금요일 아침쯤 드렸나요? 하여튼 목요일날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그 목요일날 오른 것이 진짜인지 뻥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일단 어젯밤에 저렇게 금요일날 밤에 저렇게 하락 마감을 했으면 일단 속임수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. 아직은 솔직히 목요일날 상승이 속임수였네 라고 딱 못 박진 못하겠습니다.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게 일단 그죠? 눈에 띕니다.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그림을 보자면요, 이 얘기죠. 예, 지난주 목요일 날이 이 양봉이었는데 정고점 뭐 돌파 안착하는 것처럼 요런 일단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, 그렇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랠리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드렸는데, 뭐 말씀드렸죠. 이걸 일단 하루 만에 되돌리면 되긴 된다라고 했는데,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게 하루 만에 되돌린 뭐 일단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. 근데 일단 뭐 저항을 받아야 될 자리 부근에서 일단 저항을 일단 의식을 하고 하루 밀렸다라는 점이죠. 이렇게 되면 어쨌든 그 아직 전고점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가능성 얼마든지 일단 열어는 놓고 볼 수 있어요. 그죠? 나스닥도 그래요. 나스닥도 보시다시피 이 양봉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, 일단 되돌렸으니까 일단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높아졌겠죠. 여기는 이날 양봉이 속임수일 가능성 높아졌을 겁니다.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이 뭐 꺾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뭐 연속성이 좀 보여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. 어쨌든 S&P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, 이거 마치 지난번 니케이 지수처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. 니케이 지수 지난번 이 자리에서 고점을 한번 높였었는데 그 다음에 몽창 되돌려 받고 급락했다라는 거. 이런 때처럼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어쨌든 계속 니케이가 좀 눈에 띄긴 하네요. 그래서 일단 미국 이야기 짧게 좀 했고요.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 보시다시피 그래서 멈췄죠. 제 생각에 이제 변동성들이 더 추가로 막 옛날처럼 감소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. 보시다시피 만기주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옵션 프리미엄들이 시원하게 죽였는데, 시원하게 죽인 자리가 하필 몇 달 동안 지켰던 어떤 지지선이 있는 자리까지 지금 급하게 내려온 꼴이라서 이 부분에서 또 다이렉트로 죽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, 그러면 어쨌든 시장의 방향성이 위쪽으로 올라가든 시장의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든 간에 변동성 자체는 어쨌든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뭐 어쨌든 그런 자리라고 보입니다. 변동성 지수 그래서 일단은 뭐 드디어 양봉과 상승이 보이긴 보였고요. 더군다나 이 장대 음봉을 보인 이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죠? 뭐 약간의 일단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야 이제 뭐 오늘 밤부터 시장이 급락이다. 앞으로 앞으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계속 변동성이 막 폭등한다.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. 그죠? 이번 주에 이번 주까지 계속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들 그죠? 이제 어젯밤에 이제 나스닥이 S&P가 이제 막 올라가던 게 일단 일시정지 한번 했고, 그리고 일단 변동성 지수들도 일단은 뭐 2, 3거래일 정도 여기서 멈췄으니까 이제 이번 주에 확인해야겠죠. 이번 주에 여기 어디서도 치열하게 싸우겠죠. 이 치열하게 싸우는 와중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숏을 매집을 하시는 거고, 여기서 그죠? 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튀어오르고 시장이 떨어지는 거 보이면은 그럼 이제 뭐 따라서 들어가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일단 좀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. 어쨌든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. 지금 치열한 힘싸움 구간에 와 있어요. S&P 그죠? 나스닥 둘 다 그런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이런 모습들은 봤고, 차트 본 김에 계속 차트들 좀 몇 개 살펴보자면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하락했습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죠. 이렇게 되면 오늘 밤은 이제 죽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한데 죽지 않으면 또 다시 살아날 겁니다. 그죠? 일단은 양봉 뒤에 음봉이 나와가지고 이 자연스럽게 죽는 날이 되긴 됐는데 어떻게 될라나 일단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조정이 여기서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갈 건지 어쩐지 오늘 밤쯤에 얼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.
금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중요한 저항까지 딱 터치했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날 장대음봉이 나와서 일단 뭐 또 다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뭐 자연스러워요. 금리 상승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일단 금리 상승 흐름은 계속 간다. 이렇게 보고 일단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1.7 여기가 중요하다라는, 일단 여기가 어떤 저항이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. 여기서 일단 저항을 의식하고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조정이죠, 아직까진. 그리고 일단 다음번 목표치라면 이제 1.75 정도가 될 겁니다. 여기가 전고점이죠.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날아갈 거다라는 거. 근데 어쨌든 간 지금 이 금리의 모습하고 이 금리 선물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. 금리 선물은 이미 금리로 해석을 하자면 이미 이 정도 위에까지 올라와서 계속 랠리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해요. 금리가 좀 못 따라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려나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 변동성 지수 안 봤네요. 똑같아요. 근데 나스닥 변동성 지수는 오랫동안 저점 다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제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하락의 연속성을 보여줄 때가 됐다, 뭐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. 일단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.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. 아무튼 그래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연속성을 보여줘도 이상하진 않은데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뭐가 있죠? 이번 주에 이벤트가 있죠. 이번 주에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. 여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. 이거 그림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. 월, 화, 수, 목, 금 해서 여기 이 마크가 붙어 있는 회사들의 이 실적이 쭉쭉 발표가 되니까 뭐겠어요.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때 전까지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이번 주 내내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. 그죠? 미국이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급락하겠어 뭐 이런 생각 정도는 일단 하긴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예요? 일단은 뭐 상승은 멈춰 있고 기업 실적들은 나와 있고 이러니까 뭐 그죠? 그러니까 열심히 싸우겠죠. 실적 발표 이런 기대감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멈췄으니까 둘이서 이제 열심히 싸우겠죠. 이런 것들을 놓고요. 자,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이런 게 있다. 이번 주 무슨 일이 또 있냐?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. 이번 주에도 그냥 경제 지표는 특별한 거 없어요.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, 뭐 GDP,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. 하여튼 뭐 맨날 뻔한 경제 지표들 몇 개 발표됩니다. 목요일 날 밤쯤에요. 뭐 이런 거 말고는 경제 지표는 특별한 거 없고요. 네,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주 이야기까지 좀 했었고요. 여기쯤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말의 순서가 좀 뒤바뀌고 있는데 사실 그 금요일 날 하락 마감한 이유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. 금요일 날 왜 하락했냐? 여기 일단 뉴스 타이틀을 보면 뭐 엇갈린 기업 실적 속 고점 부담 등의 혼조 마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니죠. 이게 아니에요. 이게 아니고 이거죠. 파워르장이 금요일 날 밤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12시 땡 하고 나서 이제 그 파워르장 연설을 하긴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제 생각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해요. 왜 헤드라인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그렇습니다. 대략적으로 뭐 물론 주식시장 그 움직임을 보면 뭐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사실 파워르장 연설하고 아마 여기쯤에서 아마 파워르장 연설을 한 것 같아요. 파워르장 연설하고 급락하긴 했는데 이미 뭐 그 전부터 좀 비리비리하긴 했죠.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 파워르장 연설이 좀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. 뭐라고 했냐면요. 파워르장이 인플레 뭐 내년까지 지속된다. 계속 오르면 수단 동원할 것이다.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. 그죠?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. 인플레가 계속 지속될 수 있고 더 오르면 수단 동원할 수단이 뭐겠어요? 긴축이죠. 예,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상당히 시장은 아이고 매파적이네. 뭐 정고점 앞두고 뭐 금리 인상 이야기하네 이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뭐 거기에 더해서 고점 부담 속 뭐 이런 것도 있겠죠. 예, 기술적으로 고점 부근이니까 뭐 빠질 수도 있다. 이런 것들이 좀 더해졌겠죠. 하여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그죠? 파월의장은 그래서 예전에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주장하다가 언젠가부터 말을 싹 바꿔가지고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는 강력하게 매파적인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요.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파월의장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요.
아무튼 뭐 요게 중요한 겁니다. 이게 중요한데 기사에서는 뭐 별로 이렇게 다뤄지지가 않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뭐 금리 인상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너무 매파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좀 물탄 것 같은데요. 근데 어쨌든 시장은 파월 의장에만 주목했다는 거예요.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이 연설한 날에는 다 묻혀버리죠. 이런 이야기는요. 지방 연은 총재 아닙니까? 중앙 총재가 아니고 지방 총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 하기도 했다. 그냥 립 서비스 정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파월 의장이 너무 매파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자기는 조금 비둘기적인 이야기도 살짝 흘려주는 거죠. 그렇지만 시장은 뭐 큰 효과를 뭐 그런 이야기에 큰 효과를 뭐 그렇게 큰 반응을 해주진 못했다.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아무튼 그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.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금융 시장의 큰 변곡 어딘가에 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.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이번 주 일정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방금 전에 11월 달 초에 또 FOMC 회의 있죠.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까지 분명히 그 이벤트들까지 분명히 엄청나게 시장은 싸울 거고요. 우리는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와중에 싸우는 도중에 조금씩 뭔가 포지션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, 자신 없으신 분들은 확인되고 나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죠?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, 미국장 아무튼 쇼패팅은 그 조금 하여튼 천천히 좀 주의하세요. 대략적으로 지금 요 부근에서 내가 뭔가 한번 샀다 라고 하면 일단 좀만 좀 기다려 보세요. 그죠? 좀만 좀 기다려 보세요. 계속 요 부근에 싸우는데 계속 물량 추가하면 평단가는 그대로죠. 물량만 늘어나죠.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. 어쨌든 지금은 싸우는 구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막 물량 막 많이 잡거나 자신 있으신 분들은 막 잡으시고요. 어쨌든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이런 이야기 드렸고,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뭐 대형주들 몇 개 살펴봤다시피 미국도 사실 몇 개 좀 살펴볼 만할 것 같아요. 이쯤에서 자, 예를 들면 여전한 대형주 애플 같은 경우 지금 심상치 않죠. 지금 어쨌든 최근에 차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얘도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고, 이 보시다시피 어떤 고점에 대한 이런 식으로 고점 뭐 싼 고점이 됐든 3고점이 됐든 이런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. 애플이 일단 별로 안 좋아요. 별로 좋은 모습은 일단 아니에요. 그죠?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뭐 아마존,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한국과 다르게 대형주들이 그래도 좀 수급들이 괜찮아요. 사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박스권인데 그래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이 힘을 모은 꼴이란 말이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위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에 있는 막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완전 막 241선이 꺾이고 막 이런 종목들은 잘 없단 말입니다.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강하겠죠. 네.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일단 좀 정체가 되어 있거나 어떤 단기 하락 추세 정도 만들어내고 있다.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. 대부분 어떤 이런 고점들을 아직까지 뭐 넘지는 못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라고요. 아마존, 요즘 뭐 테슬라가 시가총액 3등이라든가요. 이번에 어쨌든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어감과 동시에 같이 얘도 넘어갔거든요. 사실 이건 비트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이제 숏 포지션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 일단 포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, 글쎄요, 뭐 어쩔 수 없죠. 이렇게 뭐 전고점까지 넘어가면 포기하는 게 맞긴 맞는데, 근데 이제 아마 비트코인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이제 비트코인이 탁 꺾이면 얘도 아마 같이 꺾일 겁니다. 그죠? 어쨌든 그 테슬라 얘 같은 경우는 완전 그 전 세계 주식시장 버블의 대장 중에 완전 대장격이라서 어쨌든 뭐 쉽게 꺾이진 않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근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정고점 이런 거를 보시면 변동성을 주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죠, 무슨 기회가 조만간 또 오긴 올 거예요. 그죠?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현재 세 가지 봤죠. 애플, 아마존, 뭐 테슬라 이런 것들 봤는데 대부분 뭐 종목들이 이제서야 뭐 고점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 정도지, 막 이평선이 훼손되거나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요. 그죠? 그리고 뭐 구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. 대부분 일단 아직까지 뭐 박스권 정도, 안 좋아봐야 뭐 박스권 정도, 뭐 이 정도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죠? 아직까지는 뭐 눈에 띄는 막 그런 안 좋은 건 없어요.
구글도 그러고 또 요즘 뭐 있죠? 뭐 페이스북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안 좋네요. 그죠? 페이스북 같은 거는 뭐 보시면 여기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, 보시면 최근에 여기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고점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, 자칫하면 또 하락 N자로 진행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긴 하네요. 그나마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 중에 얘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 외에 또 뭐 있나요? 마이크로소프트까지만 봅시다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런 거 뭐 너무 좋죠. 딱히 뭐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는 않습니다. 너무나 차분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. 어쨌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이런 거 저런 거 모양들을 봤는데 대부분 다 모양들이 좋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라서, 그죠? 뭐 어쨌든 뭐 그래요.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정배열이다 이런 거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긴 한데, 어쨌든 그죠. 미국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막 그렇게 지금 정말 그나마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뭐 애플 정도인 것 같아요. 애플이 그나마 좀 제일 안 좋지 않냐? 애플하고 페이스북 정도가 좀 제일 안 좋지 않냐 싶긴 해요. 이런 고점들을 명확하게 좀 낮추고 있으니까. 나머지들은 대부분 좋아요.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어쨌든 강한 것 같고,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서야 좀 방향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 뭐 이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저렇게 아무튼 종목들이 모습이 좋긴 한데도,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것도 이 고점을 이번에 굉장히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. 어쨌든 지금 숏 포지션 입장에서 충분히 싸워 볼 만한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. 그죠? 이러다 여기 있는 이런 저점 깨고 나면은 또 다시 뭐 이런 하락 N자로 또 진행되는 거고, 그렇게 돼서 또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충분히 가능성 열어놓고 뭐 들이대 볼 때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근데 어쨌든 미국이 확실히 강하긴 강하다라는 거 종목들 보면서 좀 대략적으로 그런 건 좀 알 수는 있긴 했어요.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큰 종목만 본 겁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, 테슬라 한 6개 정도 봤는데, 아무튼 테슬라 잘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뭐 옛날에 쇼패팅 했던 거는 뭐 그냥 이제 뭐 거의 뭐 거의 뭐 그건 뭐 없어지게 되는 것 같고, 하여튼 뭐 어떻게 되겠죠.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비트코인하고 테슬라는 어쨌든 연결이 돼 있고,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상장을 하긴 했으니까, ETF가 상장이 되긴 했으니까 뭐 어쨌든 조만간 무슨 변곡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생기겠죠. 테슬라도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가 돼 있고, 주절주절 좀 떠들었습니다. 좀 주제가 좀 없이 떠든 것 같은데, 하여튼 한국으로 넘어왔어요. 오늘 한국은 사실 그 시가에, 오늘 시초가에 사실 그 강력하게 그 어떤 강력한 하락세가 좀 나타난 거긴 해요. 보시면은 이 시가에 보시면은 그 어제 개파락에서 어제 저가 부근에서 출발을 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온 건 맞는데,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속임수, 그죠?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아래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건 것 같아요. 이제서야 제가 봤을 때 한국 투자자들 생각은 이건 것 같아요. 미국 변동성 지수들이 이제서야 좀 바닥을 지키랑 말랑 하고 있잖아요. 3거래일, 4거래일. 아직 올라온다라는 생각은 아직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죠. 그러니까 한국 변동성 지수나 한국 시장도 지금 당장 미국이 아직 변동성도 안 살아났는데 뭐 한국이 지금 변동성이 살아나냐, 한국도 일단 잠시 자중하고 있자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에 강한 개파락을 통해서 강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등한다는 얘기는, 그죠?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운다는 이야기거든요. 결과적으로 옵션 프리미엄만 빼면서 하루 종일 보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요. 개파락 저렇게 세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는 꼬라지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. 그래서 그 전광판 같은 걸 잠깐 보시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좀 지나치게 비싼 감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좀 비싸요, 옵션이. 변동성 지수가 당연히 17, 18대에 와 있으니까 비싼 건 당연하긴 한데요. 비싸다는 얘기는 틈만 나면은 어떻게든 좀 쥐어짜서 이 콜하고 풋을 다 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지난주쯤부터 해갖고 사실상 이제 옵션 양매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하거든요.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매도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요. 분명히 다시 이제 이 변동성은 확대가 되긴 될 건데, 이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거죠. 미국 눈치 보면서 지금 일주일째 지금 보니까 양매도가 일단 이어는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고, 오늘 뭐 콜옵션 관점에서 봐도 오늘 이렇게 반등 나오는 게 사실 이상하지는 않습니다.
왜냐면 이제 콜옵션 직전 저점 자리가 여기인데 이 자리를 이렇게 깨면은 이것도 사실 별로 그죠? 아무튼 지지력이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. 콜옵션들이요. 죽더라도 이렇게 죽지는 않겠죠. 아무튼 그래서 일단 직전 저점 자리에서 아래 꼬리 딱 달고 지금 일단 반등을 하고 있긴 해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. 오늘 뭐 일단 이런 것들 자연스러워요. 근데 어쨌든간 이거는 보긴 봐야 될 거예요. 이거는 지금 이 분봉인데요. 그러니까 지금 워낙 좁은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분봉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대략적으로 어쨌든 여기는 이런 하락 추세를 이걸 극복한 건 아니죠. 지금 이 안에 와 있어요. 이거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혹시나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30분봉입니다. 선물 30분봉. 이걸 극복하고 위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해도 일단 위쪽에 저항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 라인 넘어간다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을 것 같고,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선물 400도 터치 못한 상황이라고요. 400도 터치 못하고 지금 줄줄 흘러내리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최근엔 지금 현재 숏이 더 유리하긴 유리합니다. 분명히 반등은 멈췄고요. 이 오래전부터 지속되던 이 반등은 일단 멈춰 있는 거고, 다시 지금 아래쪽으로 보낼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입니다. 근데 미국이 변동성을 당장 확대시키지 않으니까 한국은 지금 자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계속 기다려 보자고요.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금 아껴 써야 되겠죠. 아직 반등이 멈췄는지 400부근까지 한 번 더 쳐올릴지 어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부근에 어딘가에서 샀으면은 가만히 계셔야겠죠. 그죠?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. 뭐 지켜보자. 예. 뭐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. 싸우고 있는데, 그죠? 싸우고 있는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. 코스닥 150 쪽도 그렇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241선을 강하게 붕괴시켜야 될 거라고요. 근데 일단 이거래일째 일단 아래 꼬리 일단 달고 있으니까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뭐 일단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역시나 혼조세로 가긴 가는 것 같습니다. 이 결과적으로 참 금요일 날에 이 상승 마감이 시장을 혼조세로 끌고 가는 게 맞긴 맞아졌네요. 심지어 오늘 강하게 개파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봉으로 또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어쨌든 장 막판까지 확인하고 움직이자고요. 오늘은 뭘 하든지 별로 뭐 움직일 때는 아닌 것 같고요. 하여튼 뭐 일단 기다려 봅시다. 미국이 일단 상승을 하루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장 이 정도면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긴 하네요.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계속 여기 부근에서 이 추세선 부근에서 굉장히 무거운 저항을 지금 누적시키고 있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또 N자로 빠질 수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지금 올라와야 될 자리에서 너무 못 올라오고 있어요. 그리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도 안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제 생각엔 지금 오히려 나중에 가중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다 N자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뭐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큰 추세상 뭐가 문제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있죠.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죠.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죠. 어쨌든 근데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안 빠지나 싶기도 합니다.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안 빠질 이유들은 어쨌든 다양해요. 말씀드렸죠. 일단 기업 실적 발표 있고, 또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 있으니까 그 전주잖아요. 당장 뭐가 어떻게 그죠? 움직이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. 시장 입장에서. 아무튼 다양하게 좀 생각들 해보시고요. 지금은 딱히 뭘 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일단 구경할 때인 것 같습니다. 말씀드렸죠. 오늘 중요한 거는 개파락으로 그렇게 크게 출발했는데 다시 다 되돌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요. 그러면 오늘 시장은 혼조할 수 있어요. 시작할 때 굉장히 강한 매도세. 근데 하자마자 다시 되돌렸으니까 굉장히 그 힘이 싸우는 거겠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